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중에 유통되는 보조기 중 대다수가 필요 없는 치료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도 비용이지만 의미 없는 보조기를 불편하게 착용하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호흡척추관절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질환 및 치료법과는 조금 다른 주제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소아의 보조기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종류의 소아 보조기들이 체형 교정이라는 명목하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측만증 보조기나 파블릭 보장구처럼 실제로 정형외과적 근거를 가지고 치료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보조기가 있는가 하면 안짱다리 교정기나 팔자걸음 보조기처럼 제가 처음 보는 보조기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조기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치료인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에 대해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중에 유통되는 보조기 중 대다수가 필요 없는 치료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보조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는 의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도 비용이지만 의미 없는 보조기를 불편하게 착용하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소아의 안짱다리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만 1세 전후로 안짱다리가 제일 심하며 만 4세쯤 되면 오히려 X자 다리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만 8세까지 서서히 돌아오는 양상이 일반적인 코스인데요. 그렇다면 1세 아이가 안짱다리가 좀 있다고 해도 엑스레이상으로 별 이상이 없다면 보조기 같은 걸 할 필요 없이 좀 기다려보면 될 일입니다. 반대로 만 4세 아이가 X자 다리가 좀 심해 보이더라도 역시나 엑스레이 및 유전병 병력 등이 없다면 보조기 착용 따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굳이 보조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안짱다리 외에도 경골이 내회전되어 있느니 척추를 바로 잡아야 하느니 목이 거북목이니 하면서 보조기나 의미 없는 교정 치료를 권유하는 이상한 병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이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미 없는 보조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 근거에 기인하여 양심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여전히 훨씬 더 많으시지만 일반인인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담당의가 정형외과 전문의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정형외과는 영어로 orthopedics라고 합니다. ortho란 바로잡다는 뜻이고요. pedic은 소아를 말합니다. 소아를 바로잡는 학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형외과의 근간입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학회의 로고는 굽어진 나무에 부목을 대어 바로잡는 그림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라면 트레이닝 하면서부터 항상 접해오는 게 이런 근골격 변형에 대한 교정 치료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라면 이런 근골격 변형에 대한 치료 개념과 방법이 비교적 정확하게 잡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의가 소아 정형외과 학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지 확인하십시오. 소아 정형외과는 이러한 소아 근골격 변형에 대해 범접할 수 없는 임상 경험과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종의 검증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아 정형외과 학회 차원의 토론을 뚫고 나오지 못한 치료법은 아직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의사들이 있는데요. 소아 정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한 적은 없지만 무려 뉴욕에서 열린 족부 연구회에서 강연을 했다든가 LA의 카이로프랙틱 학회에서 발표를 했다든가 하니 검증된 거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미국의 포디아트리스트나 카이로프랙터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대체의학에 속하는 영역인데요. 이미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은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획기적인 치료법을 개발했다면 굳이 미국까지 가서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회에서 인정받는다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외 대체의학회에 가서 발표한 걸 근거로 삼는다? 자신이 없는 거죠. 보조기는 팔아야 하니 근거로 내세울 건 있어야 하니까 해외라도 나가서 발표했다는 것으로 환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몇백만 원짜리 보조기나 교정 치료를 하실 거면 대학병원 진료는 꼭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학병원 소아정형외과 교수님들은 전부 소아정형외과 학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꼭 양심적으로 소신껏 진료해 주실 분들입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 치료를 하시기 전에 제일 명망이 있고 수많은 소아들을 진료해 오신 교수님들을 먼저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아 보조기 치료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금쪽 같은 내 아이, 다짜고짜 보조기나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꼭 다른 의사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흡 척추관절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